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언론 종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참 한파가 몰아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바로 지난주에는 반팔을 입고 다니다가 지금은 한파로 집에 보일러가 동파되는 일들이 속출하고 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사회적 약자들이 가장 고통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이 이 한파에 무사할 수 있도록 정치가 제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왜곡, 비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이 악법이라는 한동훈 장관은 윤석열 아바타가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본소득당 오준호 공동대표입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제 가다 보면 길이 된다. 위기는 계산하고 몸 사리는 데서 발생한다. 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사실상 수락했습니다. 그런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서는 한없이 계산하고 몸살이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가려는 길은 결국 김건희 호위무사의 길입니까? 어제 한 장관은 일명 김건희 특검법안을 악법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민주당이 총선 시기에 선전선동하기 위해 내놓은 법이라고도 합니다. 국회법에 따라 기본소득당, 민주당 등 야당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추진한 법안입니다. 시기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애초에 검찰이 김 여사 봐주기 수사로 시간만 끌었기에 제기된 특검이 아닙니까? 검찰은 주가 조작 의도로 통정 거래를 지시한 주체가 김건희 여사라는 사실을 재판에서 밝히고도 단 한 번의 소환 조사도 하지 않았고 기소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법에는 예외 없다라는 한 장관은 여기에 대해서는 왜 침묵하고 있습니까? 수사 상황 브리핑을 비난하는 것은 더 황당합니다. 한 장관이 수사팀에 참여했던 2016년 최순실 특검도 수사 브리핑을 했습니다. 2018년 드루킹 특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수사 브리핑 의무 조항을 당시 특검법에 넣었고 김건희 특검법도 똑같은 조항이 있을 뿐입니다. 미국도 특검을 하면 수사 브리핑을 하곤 합니다. 본인이 참여할 때는 악법도 법이고 지금은 아니란 말입니까? 게다가 한동훈 장관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수사와 관련해서는 증거가 차고 넘친다라며 언론에 여러 차례 수사 상황을 브리핑하기도 했습니다.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 300회가 넘는 압수수색으로도 증거를 못 찾아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는데 수사 브리핑이 문제라면 한 장관은 본인의 추측성 발언에 대해 사과한 적이 있습니까? 한편 한 장관은 김건희 여사가 명품 가방을 받은 사건을 몰카 공작으로 규정하고 취재한 매체에 대한 수사를 시사했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마십시오. 이 사건의 본질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취재윤리 문제는 별개로 따지더라도 공작을 운운할 일이 아닙니다. 보도를 보면 김 여사는 처음부터 명품 가방을 선물한다는 것을 알고도 만났습니다. 또한 상습적으로 선물을 받아온 정황이 있습니다.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배우자의 금품 수수를 알고서도 모른 채 한 윤석열 대통령 역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심지어 김 여사는 선물을 준 사람에게 나랑 같이 남북 문제에 관해 크게 한번 일해보자 라면서 마치 자신이 대통령인 양 말했습니다. 국민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의 기억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명품 가방 수수 사건도 김건희 여사 특검에 포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한동훈 장관,
공직 생활 내내 공공선 추구라는 기준만 생각했다라고 했습니다. 지금 그 소신을 증명할 때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을 호위하지 말고 헌법과 법률을 호위하십시오. 국민의 뜻도 분명합니다. 국민 여론의 70%는 윤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법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정치인이 된다면 가장 먼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한 태도가 그의 정치를 규정할 것입니다. 지금처럼 근거 없는 악법 타령이나 한다면 한 장관은 윤석열 아바타라는 말을 결코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